짚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MBC로 건넨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된 시점은 2023년 6월 19일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 녹음 파일,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 10개 이상의 파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박상용 검사에 따르면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서민석 변호사하고. 그러면은 10 곱하기 수십 해야 되니까 최소한 가늠하기 어려운 양의 녹음 파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잘게 쪼개서 다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제가 어제 간밤에 전용기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월 거는 거의 다 공개가 되긴 했지만 5월치 것은 전체 공개가 거의 안 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5월 25일, 6월 19일 이제 두 개의 날짜가 있는데 이 밖에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녹음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국조특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국조특위를 통해서도 더 많은 파일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많은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박상용 검사는 지금 거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밑줄 쫙은 맞춰야. 뭘 맞춘다는 겁니까? 자,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당시에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중앙지검에서 기소돼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검사입니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수원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의 사건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맞춰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맞춰야 한다는 걸까요? 뭘 맞춰야 한다는 것인지 오늘 국조특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좀 질문을 박상용 검사를 통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묶는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화영과 이재명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등등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 내용도 조금 더 풀텍스트가 나오면 좋겠다. 어떤 맥락인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묶는다. 맞춰야 하고 묶어가지고 묶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바대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의 최종 꼬린 목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이거 꼬린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람들 또 발언들 또 증언들 이런 것들 진술들을 꿰맞추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 정치인들을 전부 엮어서 일종의 일망타진 계획을 세우고 수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통화 석 달 뒤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또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비리와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을 하나로 묶어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조작되는 동안 설마 대한민국 검찰이 설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정치 권력에 동원이 되고 이용되고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